최근에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킨 코비드19의 검사는 생체의 이상 반응을 체크하여 검사 결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센서의 중요성이 나날이 조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는 다중 탄소 나노튜브를 기반으로 한 DNA 센서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바이오 센서의 정의와 특징 및 분류 방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센서란 생화학 물질 검출에 사용되는 기기로 검출기와 신호 변환기, 신호 분석기로 구성된 분석기기입니다. 우선 바이오 센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는 검출 대상 물질에 따른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DNA를 검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른 두 번째 방식으로는 검출 방법에 따른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는 광학적 방식과 전기화학적 방식이 있는데 저희 팀은 치료의 가격이 저렴하고 소형화가 가능한 전기화학적 방식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전기화학적 방식 중 CV와 DPV를 사용하였습니다. CV란 피규어 1의 왼쪽 그래프와 같이 작업 전극의 전위를 일정 속도로 순환시켜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피규어 1의 오른쪽 그래프의 순원 전압 전류 곡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규어 2에 나타난 DPV에 대한 설명입니다. DPV란 전위가 올라가기 직전과 끝난 직후 두 점에서의 측정된 전류차를 전압의 함수로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전류차를 측정하기 때문에 전기 이중층과 같은 전류 측정 방해 요소의 간섭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전류의 측정 또한 가능해 주요 정량 분석에 이용됩니다. 다음은 3전극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3전극계는 월킹, 카운터,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로 구성된 전극계를 말합니다. 저희 실험은 3전극계에서 월킹 일렉트로드와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DNA 센서는 기존과 달리 MWCNT를 활용한 전극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월킹 일렉트로드에 주로 금이나 경우에 따라 SWCNT를 사용하게 되는데 금이나 SWCNT의 사용은 MWCNT에 비해 합성이 까다롭고 가격이 수십 내지 수백 배 이상 비싸며 프로브를 고정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피규어 5에 나타난 사진이 바로 MWCNT의 DNA 센싱을 위해 제작한 MWCNT PDMS 전극의 표면을 SEM을 이용해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흰색 부분이 바로 MWCNT입니다. 피규어 6는 이중 나선 구조를 띤 DNA의 사진이며 피규어 7처럼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의해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짝을 이뤄 서로 결합해 있는 상태입니다. 검출 과정을 위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MWCNT 일렉트로드에 붙은 DNA는 리독스 인디케이터로 페로사이나이드가 결합하게 됩니다. 싱글 스트랜디드 DNA는 CNT의 표면에서 파이파이 스태킹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더블 스트랜디드 DNA는 CNT와 상호작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 스트랜디드 DNA가 CNT의 표면에 파이파이 스태킹되면 리독스 인디케이터가 붙었기 때문에 전류값이 커질 것입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IPA 용액 20ml에 MWCNT를 18mg 섞고 약 30분간 팁소니케이트를 통해 분산시킵니다. 이후 분산된 MWCNT 10ml를 페트리 디쉬에 고르게 붓고 95도씨에서 40분간 가열하여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남은 10ml의 MWCNT 또한 건조시켰습니다. 위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PDMS 19g과 경화제를 10대1의 비율로 섞고 진공관을 통해 섞는 과정에서 발생한 PDMS의 기포를 제거하였으며 갓 만들어진 PDMS를 증발이 완료된 MWCNT에 붓고 그 위에 유리를 덮은 후 10시간 동안 95도의 온도에서 건조시켰습니다. 이후 만들어진 MWCNT PDMS를 여러 개로 잘라 소니케이트 후 CV와 DPV를 통해 값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전극을 이용해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피규어 11의 그래프처럼 0.05V부터 0.6V까지 전압의 변화를 주어 측정하였습니다. 전류값은 피규어 12의 그래프의 점으로 나타내었고 피커런트의 피팅 값은 우측 하단의 식처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스캔 레이트의 제곱근과 전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선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실험에서의 산화환원 반응이 디퓨전 컨트롤도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작된 전극이 정량적 전기화학 분석에 적합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저희는 피규어 13을 통해 단일 가닥인 프로브의 전류값이 프로브 T1의 이중 나선 구조 DNA의 전류값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타깃 DNA를 쉽게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또한 피규어 14에서 40ml 몰의 농도에서의 페로사이나이드가 20ml 몰의 페로사이나이드에 비해 전류값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농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MWCNT를 기반으로 제작한 바이오 센서의 강점을 제시하며 발표로 마무리 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표면 처리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하고 간편한 공정이 가능해 생산 라인에서 발생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강점은 높은 인장 강도와 높은 전도성, 유연성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이 특성 덕분에 보관이 용이하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강점은 제작 비용이 기존의 금이나 SWCNT로 이루어진 전극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는 점으로 제작 비용을 수십 배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가격대는 DNA 실성 관련 개발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중장기적 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여 시장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을 내어 발표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